거리 관찰로 트렌드 읽기입니다. 여러분은 출퇴근 시간, 통학 때 어떤 일을 하시나요? 대부분의 경우는 스마트폰을 보거나 부족한 잠을 청하는 경우가 많죠. 그렇다면 친구를 만나러 거리를 오갈 때 어떤 일을 하시나요? 아마도 바빠서 정신없이 가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. 하지만 비즈니스 기회를 얻어서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을 창출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거리 관찰로 많은 걸 얻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. 거리 관찰이라는 게 무엇이고 거리 관찰로 트렌드 읽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거리는 그 사회의 문화의 변화 혹은 라이프스타일 변화 이런 게 가장 빠르게 반영되는 곳이라고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거리 관찰이라는 트렌드 조사 방법이 있고요. 이 거리 관찰이라는 트렌드 조사 방법에서는 거리의 전반적인 분위기, 오가는 사람들, 그다음에 매장 이런 것들을 살피면서 트렌드를 읽게 됩니다. 그런데 이렇게 거창하게 조사 방법이라고 하면 조금 생소하게 느끼실 수 있는데 누구나 그냥 일상 속에서 뭐 조사로서 거창하게가 아니라 별도의 시간이나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그냥 출퇴근길에 늘 오가는 길을 매번 반복하게 되잖아요. 혹은 친구랑 약속 장소로 가는 길에 거리를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여서 유심히 살핀다면 일상 속에서 쉽게 거리를 관찰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. 구체적으로 한번 일상 속 거리 관찰 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 가장 포인트는 거리를 오갈 때 변화에 관심을 두는 겁니다. 그러니까 늘 오가는 길이라면 지난달 대비해서 뭐가 달라졌는지, 어제와 오늘 뭐가 다른지 이런 거를 알아차리기가 훨씬 쉽겠죠. 물론 모든 걸 다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세 가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사람, 매장, 그리고 상품 혹은 아이템입니다.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변화를 좀 보시려고 노력하는 게 좋겠습니다. 이렇게 꾸준히 변화에 주목해서 보게 되면 뭔가 달라진 거, 새로운 거 이런 것들을 좀 캐치할 수 있게 됩니다. 그래서 저 매장은 전엔 없었는데 새로 생겼네 라든가 요즘엔 뭐 이런 유형의 매장들이 여기저기 많이 생기네 라든가 뭐 저쪽에는 사람이 그때 전에는 많이 없었는데 왜 이렇게 사람이 몰려 있을까 라든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. 그리고 특정 매장에 사람이 몰린다 뭐 이런 식의 것을 캐치를 했다면 그 매장에 한번 그 다음 단계에서 한번 가보는 겁니다. 왜냐? 왜 사람이 몰려 있는지, 왜 그런 매장이 새로 생겼는지 그 이유가 중요하기 때문이죠. 그래서 그 이유 속에 사실 트렌드가 숨어 있습니다. 처음에는 사실 좀 낯설고 어색해요. 뭔가 새로운 걸 발견한다는 것 자체가. 근데 좀 내 몸에 있게 되면 캐치하는 속도도 빨라지고 그거를 해석하는 능력도 점점 업그레이드 되는 거를 여러분들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거리 관찰을 통해서 변화를 익힌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. 거리 관찰의 요소인 사람, 매장, 상품 및 아이템에 대한 부분들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릴게요. 네, 사람부터 그럼 얘기를 해볼까요? 사람을 볼 때는 일단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 전체를 스캔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 한 명 한 명이 아니라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는 거죠. 그렇게 보게 되면 사람들의 연령, 뭐 성별, 직업 뭐 이런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런 거를 파악할 수 있게 되고 그런 전반적 특징에서의 변화 를 볼 수도 있게 됩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뭐 오랜만에 늦게 퇴근하면서 보니까 전보다 밤 늦은 시간에 30, 40대 직장인들이 거리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좀 많이 줄어들었네?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. 그리고 이런 기본 특징, 뭐 연령, 성별 이런 거 외에 보이는 특이사항이나 뭐 공통점 이런 부분들을 거리마다 갖는 뭐 공통점 이런 부분들을 또 보실 수 있겠죠. 뭐 전에 비해서 손에 이 텀블러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든가 전에는 이렇게 혼자 다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는데 점점 더 이 거리는 왜 이러지?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지?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.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의 전체 그리고 사람들의 행동 이런 부분들을 관찰할 때 행동이나 표정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보시면 더욱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지하철에서 혼자 스마트폰 보면서 웃고 계시는 분 참 많잖아요. 네. 그런 것도 사실 관찰해 볼 수 있겠네요. 그렇죠. 그런 부분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도 변화라고 볼 수 있겠죠. 네.
두 번째, 매장을 볼 때도 마찬가지죠. 아까 사람을 볼 때도 먼저 전반적인 거를 보라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매장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 거리에 전체적으로 어떤 매장 구성으로 되어 있는지, 전반적인 그런 구성 측면의 특징은 뭔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변화를 살피는 거죠. 가로수길이 전에는 여성 매장 중심으로 있었는데 남성 매장이 점점 늘어나네. 뭐 이런 식의 변화를 보실 수가 있겠고요. 그 다음에 매장 구성뿐만이 아니라 뭐 외관에서 보이는 특징 이런 것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강남역에 가봤더니 밤에 굉장히 화려한 조명을 써서 매장을 좀 눈에 띄게 하려는, 차별화하려는 그런 식의 시도가 점점 많아지네. 뭐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겠고요.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밖에서 본 느낌이었다면 매장 안으로 들어가시는 것도 가능합니다. 그리고 이럴 때는 좀 사람들이 많이 찾는 매장,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매장, 이런 데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매장은 한번 들어가 보셔서 왜 그 매장이 사람이 많은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예를 들어서 사람이 많은 매장이어서 들어가 봤더니 공통적으로 보이는 특징이 다들 포토존이 그 매장들은 있더라. 뭐 이런 식의 생각해 보실 수 있겠고요. 매장 안에 들어갔을 때는 매장 자체도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 같이 보시면서 그 사람들이 뭐에 이렇게 관심을 갖고 보는지 이런 부분들 같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예, 마지막으로 상품 아이템에 대해서도 설명드릴게요. 거리에서 상품 아이템을 보세요 라고 하면 누구나 사람인지라 내 취향에 맞는 거 혹은 내가 사야 되는 리스트에 있는 거 중심으로 보게 되기 마련인데요. 트렌드를 읽는다라고 할 때는 그보다는 그러니까 내 중심보다는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 거, 많이 몰려 있는 거, 사람들이 많이 손에 들고 이제 살펴보는 거 이런 것들 중심으로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. 예, 그리고 상품이 어떤 상품인가라고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상품이 어떤 기능을 하는 상품인지 거기에 더해서 어떤 감성적인 뭔가 편익을 주는 상품인지 이런 부분까지 같이 보시면 트렌드를 읽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캐릭터 상품이 굉장히 많아졌다. 캐릭터 상품 같은 경우 뭐 기능적인 것보다는 굉장히 친근함을 주고 그다음에 뭔가 소장 욕구를 자극하고 이런 식의 감성적인 요인이 크잖아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살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다음에 특정 상품하고 아이템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같이 살피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떤 표정을 짓는지, 그다음에 뭐 같이 오신 분들이 그 상품이나 아이템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는 걸 들을 기회가 있다면, 뭐 엿들으라는 건 아니고요. 기회가 있어서 듣게 된다면 어떤 부분들을 매력적으로 느끼는지, 어떤 부분에서 특히 새롭다 라는 인상을 받는지 이런 걸 같이 보시면 더 트렌드를 읽으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, 상품 자체도 있지만 매장에서 그걸 판매하는 방식, 뭐 진행하는 방식 이런 부분에서도 변화를 같이 보시면 트렌드 읽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네, 거리 관찰을 통해서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어내시는 분들이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네요. 내일부터 출퇴근길에 친구를 만나러 거리를 걸을 때 거리 관찰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? 사람, 매장, 상품 및 아이템의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읽기 시작하신다면 여러분들은 트렌드 변화를 읽기 시작하신 겁니다.